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명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에서 400만원 사이의 휘발유 차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에서 딱 400만원 사이만 볼 겁니다. 조건은 2005년식 이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키로수는 18만 키로까지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300에서 400만원 사이만 보도록 하면은 대수가 수도권 전체가 되게 많이 나와요. 300에서 400만원 사이일 뿐인데 사진 있는 거, 무사고 차량만 단순 교환 있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는 것만 해서 수도권 전체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수가 많을 때는 뭐 한 지역만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5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어떤 차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차량을 직접 고르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검색했을 때 거의 나오는 사이트 90% 이상은 거의 허위 매물 사이트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대놓고 판을 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로 사기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사기가 되는 거지,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사기는 아니다라고 관계당국에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아는 게 어떤 정보보다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열심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페이지씩 넘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고객님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선택을 직접 하시는 게 왜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견해 없이 고르다 보면은 뭔가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차가 만약에 아니고 다른 차로 넘어갔을 때 딜러는 그 다른 차로 넘어갈 때 실제로 보러 가셨던 그 차는 괜찮을 확률이 있는데, 안 좋은 거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차로 직접 이 차 말고 딴 차는 없냐고 그렇게 하셔갖고 딴 차 금액을 교묘하게 좀 올려서 마진을 남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그런 다른 데 다녀오셨던 그런 증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믿으셔도 안 되고, 그 차를 고객님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고르시는 게 전문적인 견해 없이 고른다라는 것 자체가 후회할 만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혹시 저한테 오신다면 내지는 다른 데 가신다면은 같이 그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계약을 하시고 타실 차량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일반적인 시세가 있는 거지, 갑자기 확 싼 게 있는 게 있고 막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위 매물이고, 그렇고 대부분 시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말씀드리면은 또 거의라는 말에, 거의라는 말에 희망을 가지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시세랑 맞기 때문에, 시세랑 다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 고르시는 것보다는 미리 시세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최대한 폭을 계속 좁혀나가면서 파악을 하시고, 어디를 가시던 그 기억에 맞다면, 그 지식에 맞다면은 눈탱이 당한 일은 크게 없지 않을까. 아무리 눈탱이 안 당하려고 하더라도 시세 파악이 정말 꼼꼼히 돼 있는 분과 그냥 딜러만 믿고 구매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 능력 차이가 클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세를 알려드리는데 좀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라스티 프리미어는 1.8이든 1.6이든 1.8도 많이 처음엔 괜찮은 줄 알고 봤다가 미션이 튀거나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라스트 프리미어는 0.6이든 1.6이든 1.8이든 아예 매입도 안 하고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닝이 나오는데 2009년식에 7만 이런 것들 성능이 괜찮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간 여유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특별히 없고 그다음에 미세누유도 없다. 이건 참고만 하는 겁니다. 진짜 없어서 없는 거라고 체크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성능 점검 기록부는 참고만 합니다. 뭐 점검자 의견란 여기도 중요한데 뭐 없고 들어온 날짜 중요한데 지금 날짜 기준으로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다고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도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를 볼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습니다. 뭐 데이터적으로는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키를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에만 돌려놓고 시동을 안 켠 상태에서는 이런 계기판의 체크볼들이 켜져 있기 때문에 시동을 키고서 보면은 어떨까. 이게 엔진 체크볼인데 실제로 그럴까 궁금합니다. 타이어는 그냥 한 중간치 정도 되는 것 같고 내 짝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차 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차는 또 어떤 게 있나. 경차는 예를 들어서 86,000km다 하면은 제 마음속에는 172,000km예요. 곱하기 2가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경차는 장거리 용도로 만들어진 차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키로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상태가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장고장 올라오는 그런 느낌상 그 부품들도 좀 고급 부품들이 많이 안 쓰여져 있고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차량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방 감지 센서에 검정색 테두리가 보이죠? 이거는 이게 순정에 가깝다, 순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이 후방 감지 센서의 이 검정색 테두리가 흰색이다 라고 하면은 뒤에가 한 번쯤은 먹거나 깨지거나 칠이 쪼개지거나 해서 도색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진에 보면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밑에가 여기가 좀 먹은 건가? 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 먹은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가 좀 잘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여기 잘 봐야 되고 사제일이구나 라는 거는 뭐 진작에 보이고 대우마크 싫은데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대우마크 상관없어요. 금액만 싸면 돼요.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 성능을 아직 못 봤는데 검사기간 조금 여유가 있고 렌트 이력 뭐 튜닝 없고 근데 금액이 싸니까 뭐 특별히 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좀 1000만원 이상 넘어갈수록 렌트 이력이 있나 없나 라는 거는 1000만원이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또 얼굴 내놓고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렌트 이력이 있는 거는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좀 걸르고 좀 보는 게 좀 합리적이고 어차피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렌트 이력이 있는 건 싸요. 그리고 렌트 이력이 없는 거는 조금 비쌉니다. 근데 어차피 금액 떨어지는 건 비슷하니까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팔 때 그 값어치를 충분히 받으니까 뭐 나중에 뭐 렌트 이력과 렌트 이력이 아닌 것 그러니까 1인 신조라든가 뭐 그런 차들에 대한 가치가 갑자기 동일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좀 더 비싸게 산다고 해서 비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알겠어요. 나는 근데 이 팀장 말도 맞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럴 때는 HG 그랜저를 보실 분은 차라리 덜 럭셔리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근데 내가 HG 렌트 이력이 있어도 사고 싶다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안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손해는 아니니까 렌트 이력 없는 차가 금액이 비싸질수록 조금 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렇게 저렴한 것들은 어차피 조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액도 저렴한 맛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들어간다고 해서 뭐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 거의 들어가봤자 20, 30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공업사에 가면은 냉각수도 조금 갈 때가 됐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거의 뭐 7, 8, 90, 100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미리 갈면 좋겠지만 당장 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더군다나 공임도 비싸게 받고 그렇게 양심이 없다고, 없는 거죠.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다 고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당장 수리를 요하면은 타이어, 그리고 엔진 오일, 이 정도는 조금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다 수리를 엄청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어요. 일단 그 희망적이긴 한데, 차를 뭐 한 대만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살 거니까 i30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i30는 해치백식으로 해서 뭐 낚시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몸을 뉘어서 속까지 짐을 싣는 것보다 이건 해치백이니까 허리 굽히지 않고 짐을 실으실 수 있으시니까 요게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아반떼 HD도 잘 만들어진 차고, 그러니까 아반떼 HD랑 i30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고를 만한 차가 많아지는데, i30만 볼 거예요 라고 만약에 하시면은, i30는 몇 대가 있느냐, 수도권에 i30 휘발유 경유 상관없이 볼까요? 거의 100대가 있는데, 무사고에 사진 있는 것만, 성능 있는 것만 체크를 해보면 59대. 수도권 전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59대. 라세티는 아무리 ID라고 해서 이게 1.8 얘기하는 건데, 요건 판매를 안 하고 있고, 개인적인, 이건 진짜 아예 매입 절대 안 할 겁니다. 판매도 안 하고. 감기 걸려갖고 목이 많이 잠기네요. 더 뉴모닝 2016년이 310만원 실화입니다. 벤이라서. 옵션도 깡통이고, 뭐 에어컨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두 사람만 탈 거고 난 낚시용으로 탈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합할 수도 있겠죠. 진짜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옵션 다 상관없어요. 근데 열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도 수동입니다. 다 상관없는데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어요, 연식은 되게 좋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 키로수가, 근데 권장사항은 연식 곱하기 15,000km에서 20,000km 그 사이가 좀 제 느낌으로는 좀 별로예요. 근데 지금 3년 좀 넘었는데 키로수가 14만이다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나중에 대팔 때 고생할 거, 어차피 310이니까 상관없어요. 이거 뭐 10만원은 빼주겠지. 더 깎이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빨간색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키로수가 대신에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연식이 좋고, 이건 키로수가 연식이 낮은데, 이건 키로수가 짧고, 이건 키로수가 2배 이상인데, 이민용 팀장님 같으면 어떤 차 사실래요? 라고 하신다면은, 글쎄요, 팔고 나서 안심이 되는 차는 사실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차가 더 깨끗할 확률이 높고요. 이거 조금 사용감은 있는데,
그리고 장고장 소모품 교환 주기도 도래할 가능성이 낮고요. 근데 빨간색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키로수가 경차치고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 휘발유 지금 1038대니까 5페이지씩 넘어갈 겁니다. 이거 무사고라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본 거고, 여기가 시트가 조금 뭔가 약간 사용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뒤에도 그렇고 이거는 빼야 되겠네요. 제 기준으로는 5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어떤 차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경차들은 이 금액대에 뉴모닝, 모닝 뭐 많이 나옵니다. 뉴모닝 TG330 이것도 금액이 좀 싸니까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차 가다가 왜 갑자기 대형차?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차가 뭐 있는 건지 보는 거니까요. 스파크도 나오는데 키로수가 많아요. 경차 치고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경차는 키로수가 몇만 킬로까지 봐야 돼요? 라고 문의를 주신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와이프 될 사람 내지는 제가 직접 타거나 아니면은 저희 가족이 경차가 필요해서 제 주위 친척, 친구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은 5, 6만 킬로대를 좀 권해줄 것 같습니다. 많고 하니까. 근데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 이상의 부품들을 많이 썼을 것이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9년 동안의 경력 속에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잘 해지는 편입니다. 근데 시트가 이 정도면 깨끗한 거거든요. 아까 거보다. 뒷자리 보면은 확 틀리죠. 등급은 조금 낮은데 차라리 이런 게 좀 더 구매하실 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엔진은 똑같고 열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굴러가는데 뭐 더 쾌적하게 더 좋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연식 대비 키로수가 이 정도면 짧은 겁니다. 게다가 또 좀 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약간 뭔가 쥐색 느낌. 좀 은색은 은색이네요. 성능 보면은 괜찮을 가능성이 클 만한 금액대입니다. 휘발유는. LPG는 조금 모자른 감이 있는데 2020년 조금 여유 있을랑 말랑하고 렌트 이력 튜닝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이 정도면은 안쪽까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쏘쏘하지 않을까 싶고, 누유가 일반적으로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지 될 수 있으면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정도면은 한 35, 45 사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밑에도 원래 있어야지 정상인데 없네요. 트렁크 도어 탈부착 뒤에도 조금 받았다. 성능 다시 보면은 이 정도 느낌입니다. 여기도 들어온 날짜 중요한데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 날짜 기준으로. 여기 옵션 정보란은 제가 옛날 영상에 좀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보지 마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요거 하나만 체크돼 있고 어떤 거는 다 체크돼 있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뒷좌석 TV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퍼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옵션 정보란을 모든 차를 다 보지 마십시오. 썬팅도 적당한 것 같고 한 이 정도. 인프레이션은 그 300 초중반 휘발유가 적당하고 LPG는 350에서 400 사이가 적당하고 그렇습니다. 누유는 뭐 LPG나 휘발유나 다 있어요. 근데 LPG가 조금 더 약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TG330 같은 경우에 뭐 모젠이든 아니든 좀 적당한 옵션, 깨끗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깨끗한 상태. 근데 누유가 심하니까 이건 꺼야 되겠네요. 일단 일반적으로 한 300 내지는 한 350, 330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70 많이 찾으시는 모델 검정색의 무사고 적당한 키로수라고 한다면은
350에서 400 정도? 350 전후? 이 정도 느낌입니다. 뉴오피러스도 나오고 2007년식의 키로수가 조금 많은 감이 있는데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부품들이 하도 고급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골치가 아파서 뒤에도 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깨진 것 같네요. 금액이 금액인지라서 너무 완벽한 거를 찾기는 좀 무리가 되는 금액이라고 하나 뉴오피러스는 한 400 전후 보시는 게 조금 더 키로수를 좀 낮추고 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뒤 후방 카메라를 다시 달고 후방 카메라 사진이 후방 카메라를 일단은 고장나면 그때 고치죠 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비도 조금 고장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 스파크가 벤이라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키로수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휠 캡이에요. 휠이 아니고 가죽 시트를 싸제로 씌웠습니다. 이래야지 냄새가 좀 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타는데 지장이 있는 사고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돈을 조금만 더 주면 키로수도 좀 낮출 수 있고 사고 없는 차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0 후반 정도? 이 푸조 수입차 이 금액대는 제가 판매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가격이 싼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나오면은 제가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팔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차라고 한다면은 이런 차가 날 수도 있는데 연식 키로수는 좋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면은 여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도 가능하거든요. 직물 시트. 근데 키로수가 짧으니까 팔기에는 만약에 이거를 원하신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은 될 것 같아요. 근데 LX 모델은 열선이 없어요. 그리고 시트도 직물이고 하니까 좀 키로수 게다가 또 휠도 이거네요. 너무 낮습니다. 인프레이션 14만이면은 중형차 치고는 쏘쏘한 겁니다. 조금 많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요. 아무래도 좀 이 정도니까 시트 상태가 조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뒷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성능 봤을 때 2020년 조금 여유 있고 렌트도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뭐 큰 사고 프레임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세누유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 조향에 동력 조향 작동 오일 누유 미세누유 이것도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 뭐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한 4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중요하니까 10월달 조금 됐어요. 그래서 딴 거를 또 이렇게 뭐 하나하나 보면은 또 나오겠죠. 근데 어떤 차가 나오는지 보는 거니까 요거는 패스. 올류모닝 럭셔리인데 키로수가 많아요.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생각합니다. SM3가 300만원대에 나와요. 무사고 차로. 시트는 이제 원래 직물이었는데 씌운 것 같아요. 느낌으로 딱 봤을 때. 조금 이제 임박했거나 지났거나 뭐 그렇습니다.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고 사고 크지 않을 겁니다. 원래 뉴 SM3 신형이 좀 쌉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단점은 수리비가 한번 나오면 비싸다. 그리고
연비가 엄청 심하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연비가 조금 잘 안 나온다 라는 점. 그리고 센서가 예민해 갖고 여기 스패너 표시 이게 자주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감안하고 사신다면은 후방 감지 센서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휠이 깡통휠도 아니고 그냥 저렴한 맛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수리비가 이게 수입차 느낌으로 되는 차기 때문에 수입이 좀 많이 비싸요. 그런 점. 근데 수리를 뭐 1년에 뭐 12개월 뭐 달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싸게 너무 싼 맛에 키로수도 적당하고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처음 살 때는 괜찮습니다. 연비가 뭐 엄청나게 대형차처럼 나오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 가격에 요 살 바에는 아까 거를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이거는 구형이니까. 게다가 또 시트도 직물이고 단순의 무사고급인데 분홍색이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고요. 휠이 깡통일. 사고가 조금 앞뒤로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 구매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금액도 좀 쌉니다. LS들이 보통 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상관없다. 분홍색 이쁘기만 한데 뭐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성능도 뭐 프레임 안쪽까지 먹은 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라고 하시면은 뭐 저도 뭐 수긍을 조금 이제 하고 일단은 보실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쏘쏘하고 하니까. 안쪽까지 뭐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싼 거 아닐까. 근데 키로수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차 치고는. SM7 요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왠지 느낌이 안 가는 게 연식이 너무 낮으니까 조금 느낌이 조금 안 가긴 하는데 키로수는 되게 짧습니다. 이런 차들이 좀 관리가 잘 돼 있을 확률도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조금 왜요? 괜찮은데? 라고 안 좋을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뭐 초록색 남바 연식 뭐 이 두 가지인데 키로수는 좋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시트 상태도 좋아 보이고 성능도 사고도 없고 이런 차들이 좀 누유도 없다고라고 돼 있는데 한번 근데 들어온 날짜 8월달이니까 제 기준에는 못 보는 차입니다. 다음 차 또 어떤 게 있을지. 이 몇 페이지까지지? 104페이지까지 있는데 5페이지씩 넘어가면은 25페이지 정도? 볼 수 있겠네. 이건 벤 가격인데 무사고 더 넥스 스파크가 아니고 그냥 스파크 그냥 스파크예요. 잘못 체크된 겁니다. 그냥 스파크입니다. 깜짝 놀랐네. 이 가격에 있을 차가 아닌데. 원래 더 넥스트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이 정도 등급에 이 정도 키로 쓰면 한 500만원대? 400 후반도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500만원대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 뉴모닝 SLX 휠 이쁜 거 내비게이션 이렇게 상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여기가 원래 이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색깔을 좀 잘 못 봤어요. 사이드미러는 수동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금액은 300까지 해주면 딱 좋겠는데
검사기간 좀 여유 있고, 사고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 때문에 못 살 건 아닌 것 같고, 미세누 좀 있으니까 막 굳이 수리를 한다면 근데 부분 부식이 있다네. 들어온 날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좀 아쉽네요. 체험엔 H. 성능부터 21년이니까 아주 여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꺼야 되겠네요. 티지 그랜저 나옵니다. 2006년식 2006년식이라고 해도 한 3, 4년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타면은 뭐 5년, 6년도 더 탈 수도 있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이 상태가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날짜만 조금 아쉽긴 한데, 11월 1일이라고 봤을 때 지금 두 달 됐네요. 2달. 근데 2달 동안 이 가격이 괜찮았으면 진작 나갔을 텐데 왜 안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경차 인프 300 초중반대 휘발유는 한 이 정도 키로수보다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몇십만 원만 더 써도 약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토스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이 조금 염려된다 라는 측면이 있어서 키로수는 짧긴 한데, 게다가 또 그 연비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또 나왔죠? USM3 신형. 원래 저렴한 차입니다. 이게 원래 순정 시트인데, 아까는 순정이 아니고 이제 싸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빳빳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은 조금 시트가 싸제였어요. 이 가격에 이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거 사는 게 낫겠죠. 연식은 2009년 똑같은데, 이건 전 모델이고 이건 다음 모델이니까 그게 가치적으로 더 낫겠죠. 그러니까 SM3 나왔고, 그 다음에 인프레이션 나왔고, 경차로 봤을 때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이 가격대 적절한 키로수로 사고도 뭐 이 정도면은 아예 없을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려면 이 금액대에는 300만원 전후로 200 후반 뭐 이런 식으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좀 괜찮다. 들어온 날짜도 그렇고 이 가격대는 다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뉴 SM3 신형도 이 가격 뭐 300 초중반에 볼만한 차가 좀 덜어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모닝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금액대가 300 초중반에 좀 괜찮은 차로, 200만원대 뉴모닝은 조금 뭔가 불안하고 300만원대는 좀 거의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조금 제 경험상 들고 그렇고, 스파크는 좀 이 금액대 보기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측이긴 하지만, 그리고 i30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키로수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하기 때문에 한 300 중후반 정도? 이게 300 중반이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이게 사즈일이 호불호가 좀 갈리고 하기 때문에 엔진 건드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보시면 순정으로, 제일 호불호가 안 갈리는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한 50대 정도 있었잖아요. 경유 휘발유 포함해서 59대 있었으니까
토스카는 장고장과 연비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빼고, 라스티 프리면은 미션이 대부분 안 좋다라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 로체 이노베이션 이건 LPI인가 뭔가 LPG인 것 같은데, LPG 맞네요. 휘발유가 아닌데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HD, 이게 좀 추천할 만한 차입니다. 부식이 조금 나오긴 하고, 밑에 좀 먹었는데 이 차 말고 이런 데서 부식이 좀 올라오긴 해요. 그리고 하부 부식이 좀 약했던 차긴 한데 그래도 연비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장고장이 좀 덜하고, 차가 좀 프레임 자체가 좀 약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조금은 있는데, 안전 운행을 조금 해주신다면 가성비가 그런 점에서는 좀 낫다라는 겁니다. 시트도 적절한 차들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볼만한 차다. i30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본다면 좋겠어요. 만약에 i30도 상관없다, HD 아반떼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은 금상첨화로 제가 골라드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이제 좀 비슷비슷하죠. 저는 아베오가 조금 약간 장고장이 조금 덜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추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모델이기도 한데 연식과 또 생긴 게 요즘 느낌이 좀 그래도 나긴 하니까.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문이 조금 아직도 요거 위아래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 잠그면은 이렇게 되고, 문 열면 이렇게 되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요거 이거 옛날에 프라이드 있던 거 아닙니까? 옛날 프라이드. 뒷 유리는 자동입니다. 돌리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아베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싸긴 합니다. 요즘 느낌 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왠지 뭔가 장고장, 그리고 수리비도 조금 약간 비싸고요. 그래서 조금 살짝 비춥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런 점 때문에 수리비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장고장 조금 염려되고, 엄청 염려가 되는 거지 엄청 토스카처럼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차가 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판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입차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폴스테쿰 이건 키로수가 너무 많고, 이게 좀 키로수 짧네요. 이 시트 조금 지저분하지만 좀 때 좀 비껴나면 될 것 같고, 미세누유 일반적이고, 스티어링 기어 불량이라고 해서 이거 수리비 한 25만원 정도. 이거는 해달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분한테. 보시면 다 체크돼 있죠? 이게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옵션 정보란 보지 마십시오. 성능 보면은 프레임 먹은 건 없으니까. 사이드 멤버 판금, 사이드 멤버가 여기 12번 여기 12번 여기 이것 때문에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해요. 수입차는 빼고.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차들 있죠. 아반떼 HD,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신형
이런 것들이 이 차가 아니면은 다른 차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아반떼 HD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차들. 뉴럭셔리도 나옵니다. 이게 400만원 가까워지면 키로수 뭐 이 정도면 짧은 편이고 성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들어온 날짜도 괜찮고 금액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뭐 티지 그랜저랑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썬팅은 해야 되겠네요. 이런 차도 있고 더 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차들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파크도 일반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등급이 좀 낮은 거. 깨끗하네. 전 이 사진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핸들, 그 다음에 우측, 시트 이렇게 나오는 거. 사고 없잖아요? 이거는 못 살 건 아니고. 들어온 날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휠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발유는 대충 한 건가요, 제가? 아니죠?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 이거는 전 물어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지도 않을 거고 이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팔 거니까 수입차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제가 나중에 이미지도 그렇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만만한 차들이 좋습니다. 수리비도 좀 비교적 조금 감당이 될 만한 그런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쪽 수입차는 한 3천이 좀 넘어가야 안심이 될랑말랑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리비 한 번 나오면 끝장이니까 비싸긴 비쌉니다. 수리비가 수입차가. 그래서 오늘 300만원 휘발유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SM5 인프레이션 나왔고 뭐 경차로 따지면은 스파크 뉴모닝 이렇게 나왔고 티지 그랜저에서 좀 키로수를 조금 이제 늘리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뉴럭셔리 티지 그랜저까지 그리고 또 뉴 오피러스도 간간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찍어보면 사제일이 조금 아쉽긴 한데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사고 크지 않고 근데 이건 안 되겠네요. 근데 뉴오피러스는 좀 보려면은 적정선이 400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좀 뭔가 나올 거예요. 이 모든 점을 제 사이트 여기 옆에 클린까지.com 에서 보시면은 수도권 전체에 있는 차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업데이트를 하나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만약에 저 인프레이션 보려고 하는데요. 저 티지 그랜저 보려고 하는데 업데이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제 인기 차종은 한 뭐 일주일이든 뭐 내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이런 USM3 신형 이런 것들 업데이트를 잘 안 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해놓도록 할 텐데 너무 금액 싸게 돈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 금액을 낮추고 키로수를 올리는 것보다 금액을 좀 올리고 차라리 키로수를 낮추시는 게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덜 나올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액에 맞춰서 저렴한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희망적인 부분만 받아들이시고 듣기 싫은 내용은 듣지도 않고 버리시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약간 금액은 살짝 올려서 안정적인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낫다. 키로수를 올리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모험에 모험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로수를 10,000km 올릴 때마다 남이 그만큼 바깥에 불특정한 노면 상태와 뭐 방지턱도 많이 넘었을 것이고 연막 칼슘도 더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 진동
뭐 그런 것들 많이 겪고, 뭐 엔진 오일도 뭐 제때제때 갈아줄 만한 상황이었는지, 잘 갈아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운행을 안 했으면은 엔진 오일, 엔진 마모도도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쪽으로 너무 금액에만 치중하지 않는, 그렇다고 너무 키로수를 뭐 엄청나게 낮추면서 금액을 올릴 필요까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i30, 그 다음에 아반떼 HD 준준형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프라이드 신용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모델은 i30와 아반떼 HD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차 올류모닝은 이 가격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500 전후는 돼야지 좀 어울리는 편이고, 이 가격대 중형차로는 SM5 인프레이션 LPG도 한 350에서 400 사이 정도면 좀 안정적인 것 같고, TG 그랜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뉴럭셔리 T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0이 좀 넘어가야 조금 안정적인 쪽으로 좀 가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아까 봤던 차들 중에서 너무 아니다 라는 차만 나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획을 너무 낮은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일단 싼 거 있으면 사야지, 근데 금액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여유 폭은 있어 라는 쪽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입차는 이 가격대 개인적으로는 팔지도 않고 매입도 안 하는데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 생각에. 스파크 LS 나오는데 스파크도 적정선이 400은 넘어야 됩니다. 400은 넘어야 됩니다 해갖고 400초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450, 500 정도는 봐야 그래도 조금 제가 팔 때 기분 좋게 깨끗한 거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파크 한 350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보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포르테도 이 가격대 나오는데, 포르테도 누유와 부식과 뭐 이런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사용된 차들이 워낙에 많아서 조금 살짝 비춥니다. 네. 경차, 준준형, 중형, 준대형. 그러네요. 네. 해드릴 거 웬만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00에서 400만원대 휘발유 차량 봤고, LPG 차량도 녹화를 했거나 아니면 영상을 먼저 내보냈거나 같은 날 찍어 보았습니다. 300에서 400 사이. 어떤 차가 있는지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계속 넘어가 봤자. 자세한 거는 여기 http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글로 클린카즈.com만 여기 위에 이 주소창에 여기다가 다 지우고 클린카즈.com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제 사이트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제 사이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예를 들어서 300에서 400 LPG 구하시는 분들은 LPG 하면은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휘발유. 제가 저렴한 것들은 좀 업데이트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가격 순을 눌러야 금액 순서로 나옵니다. 가운데쯤 요거. 이렇게 해야 300부터 금액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딜러 보는 전산이랑 아예 그냥 연동이 돼 있어갖고 내용이 아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차주분들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딜러 전산에서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금액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은 딜러 전산을 손님분들께서 아이디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데 딜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고르시는 것보다 시세가 아반떼 HD는 이 정도인데 키로수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안 팔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반떼 HD다. i30 한번 볼까요? i30는 거의 맨 밑에 있는데요. 그 13대 업데이트 하면은 더 나올 겁니다. 거의 아까 거의 60대 가까이 50 몇 대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무사고 위주로 봐주시고요. 가끔 유사고도 섞이긴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99,000km짜리 뭐 이런 식으로 고르셔갖고, 예를 들어서 전화 주셔갖고 이거를 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33보 258이 어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것보다는 금액선이 370이니까 한 350 깎이겠구나, 이민용 팀장한테 350보다 더 깎이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한 350 정도 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저한테 그냥 오시면은 일단 전화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날짜만 잡고 그냥 오시면 수도권에서 이거 팔든 저거 팔든 제가 돈 버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제가 9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허송세월 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욕먹지 않을 만한 차 골라 드리려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180대 정도 팔았는데 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차를 구매하셨던 손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그분한테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로 3분의 1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도 물론 심혈을 안 기울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0에서 400 사이의 휘발유차 한번 봤고요. 도움이 한 개라도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면은 뭔가 돈이 나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